여러분들께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온열 질환은 질환 중 유일한 중대 산업재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환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원래 질병이라는 것은 물론 뭐 한 번에 의해서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누적돼서 발생하는 것이 질환인데 일단 중대산업재로 분류되는 보건상의 유일한 물론 뭐 밀폐공이나 화학물질도 해당되는 게 일부 있지만 질환자가 들어가면서 중대산업재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온열질환인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보통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9월 달부터 일어나고 실제 국정감사는 10월 달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매년 제가 지켜봐왔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가 온열 질환으로 만약에 7월이나 8월이나 9월 초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거의 국정감사에 대표이사, 원하청 다 포함해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온열 질환은 뭐 행안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뭐 매뉴얼을 다 구축해 놓은 상태고 행안부에서도 재난 관점에서 아예 구축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또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열 질환 위험은 물론 뭐 폭염 예보가 D-1일 날 체감 온도가 31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령이 되지만 일단 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33도라는 체감 온도가 상당히 민감한 거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2시간에 20분 이상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거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옥외 작업, 야외 작업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180개 정도의 도급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공공근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노령자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5개 작업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강해져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방조치 관련돼서도 이제 시행규칙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물, 그늘, 휴식은 기본이고 그리고 휴식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체감온도 33도, 35도, 심지어는 38도에까지 나눠서 구체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아무리 체감온도가 높다고 해도 긴급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되게 자세하게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이게 제일 민감한 게 대부분 온열질 환자가 건설업에 다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건설업은 정말 빡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개 작업이라는 게 건설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이나 물류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기타 다른 업종에도,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뭐 제조로 포함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5개 작업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정기적으로 온도 체크도 해야 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 상황에 맞게끔 온도도 체크해야 되고 조치할 것들을 어떻게 물 그늘 휴식과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보냉용품이나 보냉 장구와 관련돼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제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록 일지를 잘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리면 일단은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면 음,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이제 폭염에 관련된 보건상의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일단 뭐 우리가 만약에 그 체감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다고 하면 뭐 보통 한 시중에서 한 15만 원 내외 정도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3, 4, 5월 달에 보면 노동부에서 또 50인만 사업장애 같은 경우에는 잘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일단 온도 측정에 관련된 것은 일단 야외인 경우에는 물론 5개 작업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상청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일관성 측면에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대신 옥내 작업인 경우에 체감 온도가 31도가 넘냐 안 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습부 온도계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m나 1.5m 사이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체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1도 이상이 체감 온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물, 그늘, 휴식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체감온도 31도, 체감온도 33도, 체감온도 35도, 체감온도 38도로 나눠서 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도인 경우에는 이제 법적 의무가 되게 강하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물, 그늘, 휴식을 좀 가장 낮은 단계에 물, 그늘, 휴식을 좀 만들어서 물하고 그늘 같은 경우에 사전에 준비해 놓고 그리고 휴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이 가장 최소한 기준, 최소의 기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시간에 10분 정도의 휴식 정도를 두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33도라고 하면 이제 단순 물 갖고는 되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식염수를 포함한 어떤 얼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주고 있고, 시간마다 잘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3도, 체감온도 33도가 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냉 장구를 넣어줘야죠. 그래서 어떤 옥외 그늘 텐트 같은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냉 장구를 넣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안에 어차피 온도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는 냉풍기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걸 좀 넣어줘가지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휴식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31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좀 판단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한 10분 정도, 2시간에 10분 정도는 말씀드렸고 33도가 됐다고 하면 법으로 20분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대신 판단은 1시간에 10분 이상을 줄 건지 아니면 2시간에 20분 이상을 줄 건지는 작업의 형태나 어떤 근로자들이 원하는 형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을 고려해서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35도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시간당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은 5개 작업 시간하고 상관없이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긴급하게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본행 장구까지 지급해서 실제로 작업자가 느끼는 것은 체감 온도가 더 훨씬 더 낮게 유지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35도인 경우에는 하여튼 14시에서 17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할 수 있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음, 거의 작업 제한을 하는 게 좀 더 맞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행 장구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하게 좀 지급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